과학으로 세상 보기, 진보의 빛과 인간의 그림자, 인문학적 시선으로 묻는 과학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실을 향한 엔진, 바로 그것은 과학적 방법론이죠. 과학적 방법이라 하면 첫째, 관찰하는 겁니다. observation이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questioning입니다. 관찰의 이유를 탐구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워킹, 바로 하이포테시스입니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지요.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실험입니다. 자료를 모아서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가설이 기각되게 되면 또 새로운 가설이 설정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이 발견되는 겁니다. 과학을 과학이게 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바로 관찰성입니다. observability죠. 관찰이 가능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objectivity, 객관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관찰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재현성입니다. reproductivity ability입니다. 누가 어디서 실험을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과학을 과학이게 하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인류를 도약시킨 네 번의 최초의 스파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불입니다. 파이어입니다. 익힌 음식을 통해 보니 효율적 영양소 섭취가 가능했던 거지요. 두 번째는 야금 기술입니다. 청동기 및 철기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죠.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동력 활용의 확장이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퀴입니다. 짐 운반과 이동의 혁명을 가져온 거지요. 만물의 본질을 찾아서 고대의 직관입니다. 탈레스는 첫째 물이었죠. 가변성이 가장 큰 물질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낙시만드로스는 무제한 자, 지각할 수 없는 추상 물질을 말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였습니다. 희박과 농축의 물리적 과정이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었습니다. 바로 역동적인 변화이지요.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소설, 물, 공기, 불,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합과 분리의 힘, 즉 사랑과 미움이었지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원소설을 완성한 겁니다. 온, 건, 냉, 습의 네 가지 성질 더하기 지구 중심의 천동설과 목조농적 운동을 주장했지요. 17세기 과학혁명은 바로 직관에서 수학과 실험으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직관과 철학 중심 목조론적 자연관이었지만 이제 17세기 오면서 갈릴레오, 뉴턴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보편적 수학의 법칙과 경험적 사실의 수량적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한 금성 위상의 변화를 관측하였고 진자의 법칙, 즉 진동시간이 진폭과 무관함을 알고 포물선 궤도를 증명해냈지요. 뉴턴은 미적분학과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주장하였고 기계적 자연관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알의 영토의 확장입니다. 다방면으로 뻗어간 인류의 시선이죠. 첫째는 융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인체 구조 및 기계 역학 구성에 뚜렷한 성과를 내었지요. 다음은 물질입니다.
로버트 보일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화학의 학문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물질의 성분과 조성을 탐구했지요. 세 번째는 인체입니다. 베살리우스와 하비는 인체 해부도를 작성하였고 혈액순환설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리는 콜럼버스, 다가마 마젤란입니다. 신항로 개척과 지리학 발전에 공헌했고 조선술, 항해술 도약 및 문화기술의 전파를 했던 겁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을 보면 1712년은 토마스 뉴코먼의 증기기관 완성입니다. 1646년도에 ENIAC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1969년도는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하였고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1995년에는 IBM PC가 1981년에 나왔고, 그리고 1995년이 바로 3W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 바로 탄생되었죠. 그리고 2014년도는 웨어러블 컴퓨터가 등장하고 첨단 기술의 일상화가 가능해진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의 이면을 보면 과학기술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속도의 역설입니다. 윤리적 지체 현상이 있었지요. 즉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면서 윤리적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생체 실험과 동물 실험을 하면서 절제 능력이나 사회적 공감대 문제가 발생했지요. 잃어버린 사각지대, 정보와 사이의 그림자라 함은 첫째, 사생활 침해, 다원화된 폭력과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증후군이라 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무한 궤도입니다. 기계화가 가져온 역설이지요. 기대는 기계화 및 자동화 도입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절감되고 잉여 시간이 창출되고 여유가 있으리라는 것이 기대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의 탐욕이었죠. 24시간 가동되는 기계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퇴근 없는 업무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사용과 겨울철 비닐하우스 운영으로 식용지가 없이 땅에게 최대한의 노동을 강요하는 현대 농업이 등장한 거지요. 풍일승의 빈곤입니다. 삶의 질과 행복의 행방입니다. 온 가족이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한 사람의 노동으로 가족 전체가 생활하던 시대도 있었지요. 경제적 이익과 물질적 풍요는 분명 얻었으나 삶의 질과 가정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떠한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나침판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요? 과학은 우리를 앞으로 맹렬하게 나아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반면에 인문학은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침판 없는 엔진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킬 뿐이겠지요. 완벽한 지식에서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과학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지식의 진보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한 끝없는 성찰이라 하겠습니다.